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는 시점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사이클은 한 12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 정도를 주기로 해서 돕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하락장, 약세장,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보자면 이런 사이클이 완료되는 거가 보통 한 12년에서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돕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도 그래왔다라는 과거의 사례도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의 속성상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심리와도 관련이 있고,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부동산의 본질적인 면이죠. 공급을 원한다고 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늘 그러면 똑같이 12년, 15년을 주기로 해서 무조건 반복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큰 변수가 발생되면 이런 사이클이 미뤄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80년대부터 한번 보자 그러면은 89년까지 강세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90년 되면서부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공급이 풀리고, 그러면서 그 강세장이 이제 끝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약세장의 특징이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고, 그리고 또 집은 이제 살 필요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계속 갖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그래서 97년, 한 7년 정도 지났잖아요. 97년 정도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다시 강세장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급도 없고 전세가는 굉장히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강세장이 시작돼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IMF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IMF라는 외부 충격이 없었더라면은 강세장이 왔을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락장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IMF를 극복하고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미뤄뒀던 강세 힘까지 합쳐져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폭발적인 부동산 상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상승을 해서 2004년도 잠깐 쉬었다가 2008년까지 계속 긴 강세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사이클이랑 타이밍도 거의 좀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강세장의 끝에 하락장이 오게 됐고, 그런 하락장 끝에 다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세장이 끝난 게 2014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부터 시작한 거를 한 텀을 보자 그러면 2001년부터 시작한 강세장이 하락장, 약세장이 끝나는 때까지 약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15년부터 다시 강세장 시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강세장이 시작해서 쭉 강세장이 이어져 왔는데, 이때도 변수가 하나 또 발생했습니다. 이때의 변수는 뭐냐면 정부의 초강력 규제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 규제를 하다 보니 2015년부터 시작한 강세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2022년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2020년 정도의 강세장을 마무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강세장을 더 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락장을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23년부터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접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부터 강세장이 시작된 거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다시 강세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2030년 정도쯤 돼야 다시 강세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이클상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점이죠. 또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전의 사이클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IMF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강세장이 올 거를 늦추기도 하고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면 강세장이 이제 끝날 걸 강세장을 늘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가만 냅뒀으면 2030년 정도의 강세장이 왔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런 초강력한 규제를 펼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세장이 와버렸습니다. 원래는 2030년쯤에 와야지 정상적인 사이클로 보여지는 그런 강세장을 땡겨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강세장 초기에는 대중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2015년도에 대중들이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까? 눈치 못 채죠. 2001년도에 대중들이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못 챕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다 이제 다시 꺾이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세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강남이 이러다가 평당 1억 되겠어? 1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당 1억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초기에는 절대 보통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이게 강세장의 초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강세장인 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제가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0-15 대책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풍선 효과 나냐 안 나냐 뭐 말들이 많은데 풍선 효과 무조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풍선 효과가 다 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정부가 분명히 풍선 효과 나지 않게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똘똘 묶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진 데들이 풍선 효과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또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여기도 규제로 묶을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이미 벌써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지난 강세장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계속 여기 계속 이 불길이 계속 번져가는, 어찌 보면 불길이 계속 번져가도록 일부러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이 풍선처럼 이렇게 누르면 이쪽을 누르니까 이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게 풍선 효과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니까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줄로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 눌려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상은 여기를 눌렀더니 여기도 커지고 그 옆에도 커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풍선 효과예요? 따지고 보면 풍선 효과가 아닌 거죠. 지금 10-15 대책 이후에 강남 집값 떨어졌습니까? 더 올랐잖아요. 마용성 떨어졌어요? 더 올랐어요. 그런데 왜 얘기가 별로 없냐?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얘기거리가 별로 안 돼서 매스컴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더 올랐습니다. 떨어진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규제 지역, 이전부터 더 많이 올랐던 지역, 이런 데들이 풍선 효과라고 하면 눌려서 억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억눌려지지는 않고 더 올라. 그리고 옆에도 부풀어 올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강세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제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강세장의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세장은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이런 게 강세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강세장의 의미는 뭐냐면은 대중이 자꾸 참여하게 되는 게 강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더 참여하느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느냐, 이게 강세장의 시작이에요. 이게 강세장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냥 냅뒀더라면은 오르는 데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르는 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하는 숫자라는 게 그렇게 대중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들 부풀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풀린 데들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집 팔려고 계속 내놨는데 손님 하나도 안 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전화가 막 부동산에서 계속 와.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파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규제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진짜 이게 뭔 일이 벌어졌구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 아닌 데를 또 찾아봐야지. 또 부풀러지고 또 관심을 깨우고 또 부풀어지고 또 관심을 깨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바로 강세장의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이 만약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서 한 발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재건축의 입주권을 무조건 실거주로 해라 라는 실거주 요건을 붙였어요. 그랬었는데 대중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거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을 없앴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집권당이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런 정책에서 한 걸음 물러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부동산 때문에 안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렇게 강력히 규제하는 바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지방부동산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방부동산을 살리게 만들어준 지금의 정부를 유권자들은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집권당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변수라는 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방향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이 큰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인구들이 점점 확산될 거다라는 것은 좀 더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강세장은 벼락거지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에는 자비가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